안녕하십니까?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도 시장이 하락했습니다. 회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. 그리고 참, 어, 편하게, 제 핸드폰 번호 아시니까요. 회원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혹시라도 못 받으면 뭐 장 끝나고서라도 꼭 전화 드리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. 예. 오늘 방송할 내용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.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어, 유 원절이 좀 중요한 2400이라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를 깬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었을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좀 실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마 뭐 내일부터든 저는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. 어, 일단, 어, 지금 현재의,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좀 자주 보는데요.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상단, 이게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? 월간 차트로 좀 보면,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. 시장의 어떤 상단을 볼 때는 PER과 PBR을 또 같이 보기도 하는데 PER을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. PER을 좀 많이 보는데 선행이든 후행이든 같이 꼭 참고를 하는데요. 특히 이 바닥을 볼 때는 저는 PBR을 좀 더 우선시해서 보거든요. PBR. 어, 지금 역시도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지금 PBR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회원분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 요렇게 깔아 놓은 것은 볼린저 밴드 기본 수치 월간 차트에 깔아 놓은 거고 요 점선이 표준편차 1, 표준편차 2, 그리고 저는 표준편차 3도 이렇게 깔아 놓고도 보긴 합니다. 근데 이미 내 표준편차 2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헷갈릴까 봐 선은 하나 지웠는데요. 표준편차를 제가 월간 볼린저 밴드를 좀 보는 이유는 PBR과 후행 PBR과 좀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PBR의 표준편차 1의 요 표준편차 1, 요 상단 여기에서 보통 요런 자리 있죠. 표준편차 1의 자리잖아요. 요 점선이. 요 표준편차 1을 뚫었을 때가 진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강하게. 그리고 여기를 빠져나오는 구간에서 시세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. 이렇게. 근데 이번에는 이 표준편차 1을 뚫지 못하고 월간 차트에서 뚫지 못하고 바로 또 하락을 해서 표준편차 1까지 아래 1까지 왔는데요. 어, 요 구간을 어떻게 보면 좀 좋을 것 같냐면 이게 12개월 후행 PBR인데요. 지금 요 자리가 표준편차 2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. 지금 PBR로 따지면 0.86이 오늘 날짜로 했으면 깨졌기 때문에 0.85가 요 자리인데요. 요 자리와 요 자리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. 보통 요런 자리들을 깰 때는 여기는 코스피,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라면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사서 내비두는 자리라고 보거든요. 푸는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요런 자리입니다. 보면은 아까 그 설명드렸던 자리가 요런 자리예요. 요런 자리들.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가 좀 더 가깝거든요. 요 자리, 요 자리, 그리고 지금의 자리인데 요것을 만약에 어, 업종 차트로 해서 이렇게 조금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의 이 자리는 과거의 이 자리와 비슷한 겁니다. 그렇죠? 근데 만약에 이것이 표준 편차 2까지 온다. 이 정도에서 사실 이 요거 코로나는
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요런 자리 정도라면 매수해야 되는데, 요 자리가 얼마 정도의 지수의 위치냐면, 2200 정도입니다. 2200이면, 한 요 정도이거든요. 표준편차 2의 자리가. 그렇다면은 요게 지금 현재부터 얼마 정도 내려가야 되냐면, 대략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안 보이는데 한 5%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. 5, 6%인데요. 5, 6% 정도면은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면 지금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한 대략 마이너스 한 5% 정도까지 내려오는 자리, 그러니까 표주편차 후행의 표주편차 2까지 내려오는,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95%가 넘는 자리죠.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. 그런 자리라면 팔기보다는 매도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매수하는 자리로 좀 보고 싶고, 유- 지난주부터 코덱스 200 적립식을 시작했잖아요. 근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적립식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, 저는 지금의 자리라면,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뭐 1억 정도를 투자하겠다. 코덱스 200에 라고 했다면, 매월 수요일마다 적립하는 거 말고, 이거 말고, 요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고, 추가로 나는 뭐 좀 더 투자하겠다라고 해보면, 저는 이것을 뭐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한 1% 이상씩 떨어질 때, 지수가 1% 이상씩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계속 해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역시 내일이 화요일이잖아요. 화, 수, 목, 금,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한 5번 정도, 이렇게 날짜로 정해 놓지 말고, 제가 헷갈렸습니다. 이렇게 날짜로 정해 놓지 말고, 지수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% 정도 이상 하락하는 날만 이렇게 정해놓고, 그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 5번에 걸쳐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좋고, 이렇게 하기가 조금 뭐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그냥 수요일 날 하는 적립식,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제가 요거를 왜 지금 한 5번에 걸쳐 추가 매수 할 것을 말씀드리냐면, 지금 시장이 다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, 특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하락하면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어, 지금 많은 종목들의 손실을 확정하지 마시고,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을 통해서 조금 상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이게 좀 말이, 제가 쉬운 말을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지만, 저의 다시 정리해 보면, 저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한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 금일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는 2200 정도까지를 보는 것이고, 그것은 과거로 따지면 2000을 깨는 겁니다. 코스피 2000을 깨는 거예요. 그렇다면 시장이 뭐 아무리 어렵고 무섭고 뭐 해도 싸다라는 호재로 인해서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, 지금 최근에 반대 매매가 많은데요. 이 반대 매매의 끝자락에 가면 지수는 반등한다라는 생각도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DMI 차트에서 이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. 여기 초록색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이렇게. 이 초록색 선이 지금 여기서 요 정도 올라왔는데요. 이게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저는 거의 시장의 끝자락에 온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DMI 초록색 선이 50 수치를 넘어서거나 2200 정도까지 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근데 이거는 모르죠. 갑자기 또 반등할 수도 있고, 뭐 시장은 어떻게든 변하니까요. 근데 다만 지금은 그런 예측보다는 너무 싸지고 있다라는,
지금은 사놓는 자리다. 매도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일부 손실 보고 있는 주식들을 좀 만회해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뭐 분할로 적립으로 산다고 한다고 이게 바로 V자로 다 이렇게 회복하고 2600까지 가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6개월, 1년 내가 한번 가보겠다. 어차피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PBR 0.8을 깨고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뭐 2000이 깨지는 이런 구간까지라면 어떻게든 반등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그렇게 좀 했지를 그러니까 인버스에 대한 아까 회원분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인버스는 전 하지 않잖아요, 잘. 사실 트레이딩으로는 하긴 하지만 단기로는 하긴 하지만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하는 것에는 인버스는 잘 하지 않거든요. 대신에 지금 종목들의 손실을 매도하지 말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코덱스 200을 혹은 레버리지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1.1%가 지수가 더 하락한다면 그때마다 좀 무게를 실어서 추가 매수를 좀 과하게 해놓고 한 6개월에서 1년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